네, 이지원 위원님과 함께 알아보는 증시 인사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한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증시,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 이슈가 아닌 중국 증시까지 살펴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중국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쯤 풀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1% 넘는 큰 폭의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오늘 홍콩 증시가 다시 중국 증시와 함께 대발락하면서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오늘도 2% 넘는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홍콩 증시가 대부분 중국 테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주가가 급락할 때 가장 극명하게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들이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강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되밀리면서 아시아 증시가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의 규제 리스크가 지금 현재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인데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뜯어본다면 최근에 중국 증시가 낙폭이 과다하게 나오면서 한 이틀 전부터 중국 정부의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틀 전부터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서 낙폭이 과대하다.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멘트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어제는 중국이 정부에서 금융투자 관련 유관 기관장들을 소집해서 정치 관련 대책 논의를 하면서 정치와 관련돼 있는 규제 사항은 오로지 사교육에만 국한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이런 규제 관련 리스크는 표면적으로는 중국 인민들의 생활 질을 떨어뜨리는 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착취하는 플랫폼 기업과 사교육에 국한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실제적인 이유는 이번에 지리초싱의 낙사 상장을 보듯이 중국 정부의 권위에 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경고성 규제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 증시의 낙폭은 중국 정부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오면서 중국 정부도 지금은 이 부분을 수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폭넓게 규제 조치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오늘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규제 관련돼 있는 리스크는 실제적으로 사교육 관련돼 있는 기업 혹은 중국의 플랫폼 기업 등 내수와 관련돼 있는 업종 섹터들에 집중되어 있고 수출 혹은 생산과 관련돼 있는 회사 쪽은 중국 정부에서도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실제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파급 효과는 좀 제한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과 맞물려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큰 제한은 없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중국 정부의 이제 규제 관련된 부분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오늘 지금 홍콩 증시가 다시 한번 대발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대발락이 아마도 중국 정부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이 대발락 자리에서 대부분 이제 거래량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규제는 오늘 중앙정치국 회의를 고비로 사그라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 중국 증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관련되어 있는 ETF나 혹은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장기적인 펀드라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ETF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근에 중국 관련된 ETF, 항생 관련된 ETF가 적게는 15%, 관련되는 핵심 종목들은 한 3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데 이번 정치적인 이슈로 내려왔던 부분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본다면 추가 매수에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이 규제 조치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들 혹은 이미 이전에 규제를 반영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이번 조정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실제적으로 IT 종목들 중에서 테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번 조정에서 오히려 선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관점을 보신다면 실제적으로 테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테크 관련 기업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플랫폼 사교육 업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조금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시장이 유독 다른 나라 증시, 뭐 중국뿐만이 아니죠. 지금 일본도 그렇고 글로벌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다른 증시에 영향을 받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증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종합국가지수 차트인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본다면 중국 시장이 하락할 때 대부분 그 하락을 반영을 하면서 크게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할 때는 오히려 이제 상승의 정도를 반영을 시켜주지 않는데 시장이 상당히 제한적인 곳에서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제 중국 증시가 지난 하락을 마무리 지면서 급등할 때 대부분 아시아 증시, 대만 증시나 홍콩 증시가 1%에서 3%대 급등을 보여줬는데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권 등락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대반락을 보일 때 우리 증시는 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상승은 반영시켜주지 않고 하락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대부분의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약하다라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굉장히 수급적으로 공백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부재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개인 수급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비 시장에서 하락 물량을 계속해서 하방 물량을 좀 추리시키고 있는데 대부분은 선물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물량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식 시장에서 매수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국인 선물들의 단기 움직임에 의해서 프로그램 물량이 유발되고 이 프로그램 물량이 매수일 때는 좀 상승했다가 프로그램 물량이 매도일 때 하락하는 이런 의미 없는 추세가 없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선물 계약인데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공백을 이 선물로 대응하면서 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매수하는 이런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물 옵션 만기가 아니라면 나오기 힘든 선물 수량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3, 4일간에 2만 계약을 매도하고 단 하루 만에 다시 18,000 계약을 매도하는 또 다음날 만계약을 매도하고 다시 만계약을 매수하는 이런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선물 옵션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물량들이 주식시장을 역으로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도독 현상들이 강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 단기 선물 해지 물량들이 상당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런 선물 해지 펀드들의 선물 물량들이 움직일 때 결국 이제 그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출혈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받쳐주는 안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은 주식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매수와 매도 하루하루 반복하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이제 언제까지 들어올 거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7월 말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대부분의 외국인들의 액티브 물량들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에 따라서 시장 특성이 나오는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시장을 대해야 되는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또 시장에 잘 반영되는 구간이 들어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상승 구간으로 돌아선다면 우리 시장이 오히려 이후에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조정 구간에서 우려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좀 견디기가 힘들어서 매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박스 구간에 들어와 있는 구간에서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제한적인 움직임은 지금 현재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다라는 반등이기도 하고, 만약에 시장이 돌아설 때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충분히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 7월 말 8월 초 수급의 부재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좀 더 조정받는 구간은 지금은 조금은 감내하면서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하고 그래서 박스권의 장세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수익 내기 어려웠었던 그동안의 장세였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8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과연 8월에는 상승장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내가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좀 보이고 있고, 주도주가 지금 폭격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반면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본다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직전 고점을 이미 한 차례 갱신한 이후에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고점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온 이후에 내부적인 좀 섹터별 흐름을 좀 본다면 지난 7월 달에 접어들면서 반락 이후 장기 국채 금리가 1.2%에서 1.3% 사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철강이나 기계, 건설, 자재, 경기 기초 회복 섹터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IT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레벨업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한 종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은 지난 연초에 강했던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IT주가 동시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이 부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장기 시황은 당연히 상승 쪽으로 봐야 되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들어와 있는 중국 관련된 악재들, 수급이 부재해서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웹도도 영상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전략을 세우실 때는 지금 현재 첫 번째 전략은 미국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 역시 우리도 경기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 종목들 예를 든다면 철강이나 기계나 조선이나 건설 자재나 이런 기초 sektor들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종목들이 최근에 4월, 5월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이제 반등되는 구간에 지금은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뉴코라고 미국의 철강 관련되어 있는 우리로 치면 포스코 같은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우리 시장과 같이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이유 중이기도 한데, 미국 관련되어 있는 철강 종목들이 지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철강 종목들은 대부분의 고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도 역시 이제 유사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철강이나 기계, 조선 등 기본적으로 경기가 확장되면서 다른 산업의 근간으로 쓰이는 종목들, 기초 섹터들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초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다가 대부분 이제 좀 좋은 수익을 거두셨는데 지금이 이제 다시 대발락 구간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때고 포스코 같은 경우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고점을 한 차례 형성한 이후에 지금은 상당히 조정을 잘 받고 다시 대상승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포스코라든지 기계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들 쪽으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이 다음 주 초반까지, 8월 초반까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은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는 경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 쪽으로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본다면 결국에 이제 IT 섹터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권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IT 종목은 조금 이전보다는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좀 범위를 좁혀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작년과 올해 초까지 좀 가장 많이 고려했던 부분이 IT 섹터들은 미국의 액티브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면서 바스켓 거래,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혹은 뭐 5G, 혹은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등 굵직굵직하게 섹터별로 대응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이제 이런 섹터별 대응보다는 개별 종목 대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은 미국의 자금시장 자체가 바스켓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실적이 많이 레벨업 될 수 있는 종목들에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장비 종목들 혹은 후공정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2차 전지 소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혹은 다른 IT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IT 쪽으로 좀 축약을 해서 경기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 종목들을 근간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IT 섹터 일부를 편입하는 포트를 이렇게 양축으로 맞추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비율은 역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시하고 여기 IT 섹터 종목들을 같이 구성에 맞추는 포트 구성을 8월 달에 한다면 아마도 8월 초반은 조금 조정권에 들어왔다가 8월 중반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좀 혼란스러운 상태가 나올 수 있고요. 8월 후반부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매집되는 종목들 별로 좀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작년과 같은 섹터 전체, 지수 전체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이기 때문에 주도주에 들어와 있는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상승을 이어가겠지만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소비재에서 실적이 나빠서 탈락되는 종목들이나 바이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과 멀어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시장을 철저하게 실적과 연관돼서 펀더멘털이 좋아진 쪽으로 집중하는 쪽으로 8월 달은 포트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